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몇 개의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특히 그룹 채팅방은 이제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소통의 중심지가 되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리함 뒤에 숨겨진 피로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들, 마치 소리 없는 전쟁터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이 디지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고 더 기분 좋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짜 알맹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현명한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문제는 바로 마음의 피로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카톡하고 울리는 알림 홍수 속에 살고 계시죠? 이걸 전문 용어로 알림 피로 또는 경보 피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알림이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의를 돌려야 하는데 이게 뇌 입장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업무나 일상 중에 한 번 방해를 받으면 다시 원래 집중력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23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단톡방 알림이 계속 울리면 우리 뇌는 쉴 새 없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셈이라 결국 기능이 떨어지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래되면 번아웃이 오고 나중에는 점심 메뉴 고르는 것조차 힘겨운 결정 피로 상태가 됩니다. 혹시 요즘 부쩍 무기력하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자꾸 깜빡하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가 나 너무 힘들어, 그만 좀 괴롭혀 하고 보내는 과부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기술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끄는 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중력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들어가서 확인하는 습관, 바로 거기서부터 디지털 생활의 주도권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 다듬어 보는 겁니다. 글자로만 대화한다는 건 생각보다 큰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눈빛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던진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차갑거나 화난 것처럼 느껴져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사무실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 정도의 품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줄임말이나 은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쉬운 문장을 쓰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를 낮추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1분 안에 답장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 읽고 답이 없지? 하고 초조해하거나 상대를 압박하지 마세요. 특히 퇴근 후나 늦은 밤에 급하지도 않은 일로 톡을 보내는 건 상대방의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만약 정말 민감한 이야기나 감정이 상할 것 같은 대화가 필요하다면 톡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땐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묻거나 직접 만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볍게 안부를 묻고 깊은 대화는 얼굴 보고 할 때 우리 관계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단톡방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입니다. 사실 단톡방 나가는 거 참 눈치 보이시죠?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섭섭해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불필요한 방에 계속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요즘엔 조용히 나가기 기능도 생겼죠. 이건 정말 관계의 짐을 덜어주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하지만 기능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목적이 다 끝난 채팅방을 정리하는 건 사람들과 인연을 끊는 게 아닙니다. 내 소통 환경을 정리정돈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용히 나가기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짧게 인사만 남겨도 충분히 정중하고 깔끔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방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방에 왜 들어왔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방의 분위기나 규칙을 먼저 살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롭고 투명할수록 그 모임은 더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의견 차이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 감정적으로 쏘아붙이거나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는 대신 좀 더 세련된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비즈니스 협상에서 쓰는 황금 다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단톡방에 적용해 보는 건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도망갈 구멍, 즉 퇴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주는 거죠. 내 말은 틀렸어라고 하는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면 제3자가 나서서 잠깐 식히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죠라고 중재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글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관계를 깨지 않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나누는 건설적인 토론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머무는 이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톡방은 단순히 정보만 나르는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거주지나 마찬가지죠. 영혼 없이 네, 알겠습니다만 반복하는 기계적인 소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가 흐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끼리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 방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지, 서로 어떻게 격려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 톡방이라도 가끔은 숨 쉴 구멍이 필요하죠. 마치 사무실 탕비실에서 마주쳐서 수다 떨듯이 가벼운 유머나 따뜻한 격려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기술은 우리를 연결해주지만 그 연결을 아름다운 음악처럼 만드는 건 결국 따뜻한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카카오톡 기능을 잘 쓰는 법이 아닙니다. 이 차가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사람의 품격을 지키고 타인과 진짜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알림 공유에서 나를 지키고 예의 있게 소통하고 깔끔하게 맺고 끊으며 갈등을 지혜롭게 푸는 것,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내 마음밭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디지털 공간의 평화는 스마트폰 설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손바닥 위의 작은 세상이 조금 더 평온하길 바랍니다.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진짜 마음을 발견하고 소음 속에서도 고요한 연결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